네, 저희가 토론해볼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초기만 해도 우리 정부가 참 잘 대처하고 있다고 세계의 인정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 국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지난 봄에 대구에 이어서 요즘은 수도권에서도 이 병상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그런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정부가 이 K방역의 홍보에만 골몰하다가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일찌감치 경고했었던 3차 대유행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 올 한 해 코로나가 뭐 다 지배했다라고 할 정도로 참 그런 심각한 한 해였는데 이 전반적으로 정부의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백신 확보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시점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정부가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과거 탓하지 않고 야당도 힘을 모아서 빨리 백신 확보를 해야 된다.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다. 자영업 소상공인들 다 숨 넘어가게 생겼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다만 지금도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요. 앞서 우리가 토론했던 그 내용처럼 너무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에요. 백신 확보를 했으면 확보라는 역, 그리고 확보, 도입, 무슨 공급 계약서 이런 얘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느 회사의 백신이 들어와서 누구에게 어떻게 접종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 대상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유럽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 안에 30개국 나라가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합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백신 확보에 있어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접종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정부가 여지껏 얘기한 게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확보가 돼야지 안전성을 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접종할 것인지를 아는데 확보 자체를 못한 것을 지금 자꾸 정부가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위험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좀 역설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파이자하고 모더나에 대한 백신은 이미 94.1%, 95%의 백신 예방 효과를 갖고 있는데 왜 굳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70% 예방률을 갖고 있는 그 백신에 대해서는 미국의 FDA가 승인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식약처에서 임의로 해가지고 맞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백신 확보를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안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그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백신 확보를 해야만 이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는 완전히 게임 체인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절박하게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영업을 해보니까 자영업 소상공인들 진짜 어렵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 백신 확보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캐나다의 경우 전체 인구의 11배에 대한 백신을 확보했어요. 우리가 좀 불쌍해 보이던지 외교력을 좀 넓혀서라도 캐나다에 가서 국어를 하더라도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전 절박한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공급 CMO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SK바이오닉스에서 그것을 공급하니까 채널을 증설해서라도 빨리 좀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백신을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심각성을 좀 알고 좀 긴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또 여야가 같이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제안 말씀에는 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야당이 총선 전에 굳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한 바이러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마스크 때문에 공급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정부 여당 탓을 너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역풍을 맞았던 걸 생각을 하면 지금 오신환 의원님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과 태도가 국민들 앞에서 여야가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앞서 왔던 방역에 있어서는 영국이랑 미국이랑 프랑스랑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서 잘 해와갔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이제 단계의 이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일찍부터 여러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다른 나라보다 늦냐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최대한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그 해외에서 개발 중인 백신 4,400만 명분을 선구매해서 내년 2, 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뭐 아마 오신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또 방법들, 루트를 또 고민하겠죠. 접근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갈 것이 됐고요. 해갈 거라고 저는 믿고요. 코로나 방역 단계에서 잘했으니까 백신 그리고 이후에 치료제도 무조건 다 잘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각각의 집중해야 되는 기술력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정치적인 결단이라든지 다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단계에서 국민적 불안함을 최소화시켜내고,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백신 접종 국가와 비접종 국가, 그래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서로 교역을 하거나 사람이 교류하는데 그 상대적으로 우리는 2주간의 자가격리 겪도록 하고, 백신 접종했던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자가격리가 면제되거나 혹은 우리가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하거나 해서 오히려 이 격차가 생기게 되면 상당히 아마 우리가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면서 생산력을 다시 확보해 나가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 나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그 노력들 해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만 너무 이렇게 불안감 중심으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또 벌써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지금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의 부작용들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이게 해외 얘기니까 좀 국민들이 덜 불안한데, 우리나라에서 막 접종을 하고 있거나 이미 접종을 맞은 분들이 생겨났을 때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게 되면 이건 국민도 또 다른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이자의 경우에 그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임상 실험을 하지 않고 그냥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뒤늦게 이 문제 때문에 좀 발칵 뒤집힌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건데 독감 백신을 막 접종을 했었어요. 우리 국회에서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 대상자를 막 넓혀서 했거든요. 그런데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 과학적 연관성은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하긴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접종을 피하고 불안감에 빠지고 이랬었거든요. 이런 불안감은 최소화시켜내면서 안전성을 확보해가면서, 그리고 백신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은 정부로서는 해야 될, 그러니까 두드려야 될 돌다리다라는 말씀도. 그러니까 이제 내년 3월이 되면요, 백신을 맞은 국가와 맞지 않은 국가,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 디바이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백신을 확보한 상태에서 얘기하면 변명처럼 들리지 않아요. 근데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1, 2분기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손실이 67조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 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1년 동안 이렇게 괴로움에, 또 자영업 소상공인들 정말 목숨을 잃을, 하루하루를 잠을 못 이루고 살고 있는데 백신에 대한 확보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실기하고 놓친 측면이 있으면 저는 그것 또한 정부가 일정 정도 반성하고, 그럼 지금 모든 것들을 좀 투명하게 알려서 전문가들과 아니면 야당도 참여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논의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감기 독감 백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40%의 효능을 갖고 있어요. 40에서 많으면 50, 60 되는데, 코로나 지금 파이자하고 모더나가 95%의 예방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삼상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가 3상 시험에서 정량의 반을 넣고 실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시험 자체를 폐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한데, 오히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한테 1차로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마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게 어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이자하고 모더나의 9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개발해야 되는 백신을 1년 만에 압축해서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 3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는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하루에 10명, 20명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완전히 게임 체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백신뿐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작년 5월, 2월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을 정부가 귀담아 듣지 않고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은 명확한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무슨 도입이니 공급이니 이상한 용어 쓰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네. 회사는 언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누굴 대상으로 몇만 명 붕에 네네. 아까 그 얘기 백신을 접종할 하셨으니까요. 거냐 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만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두 분 얘기도 들어볼게요. 코로나 위기에서 국민 건강만큼은 여야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하자고 했을 때 이 검증이 되지 않은 방식으로 방역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던 성명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K방역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에서도 1, 2차 재난지원금 또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예정돼 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 8.15 정광훈 집회라든지 아니면 연말 모임 혹은 무증상 감염자들의 어떤 활동 등으로 인해서 어찌되었건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뭐 원래 7월에 저희가 협상 계약 들어갈 때만 해도 가장 3상 임상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저희가 먼저 접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도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백신으로 평가받았었습니다. 지금 뭐 다소 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어찌되었건 이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서 4,400만 개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뭐 오히려 이 야당 측에서는 뭐 총선 전에 접종을 실시하려고 한다는 등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국민들의 안전을 대상으로 방금 이 박영진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많은 부작용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안 된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안면 장애가 온다든지 안면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식의 뭐 팔다림 저림 현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금 정보들이 떠도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조심스럽게 이 정말 안전성을 검토한 이후에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방역에 실패해서 이미 수백만 명의 확진자가 양산된 나라들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그런 사례인데요. 저희는 그래도 지금 현재 이 방역 수준을 방역 체계를 의료 체계가 버티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백신 접종을 허가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 결국 방금 이 백신이 마치 상품이 이미 출시해서 마켓이 형성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 승인을 허가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 실험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백신 확보는 공격적으로 하는 거고요. 접종은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8.15에 확단됐다니 뭐 K방역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정부가 했다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거리두기와 K방역은 그거 하나의 과정이에요. 종착점이 될 수 없잖아요. 종착점이 되는 것은 완전한 게임 체인저인 백신 확보예요.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제 개발, 우리가 국산 개발을 최우선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응원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이 피폐해진 삶을 우리가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야당도 힘을 모아야 되고요. 다만 지금 파이자하고 모더나가 30개국이 이미 접종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불신한다고 얘기하면서 막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아홉 건에 대한 부작용이 무슨 사람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부작용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95%의 효과가 있는 백신에 대해서는 접종이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고 그것을 왜 그것을 확보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를 안 하고 옆자리에 있기 앉아 때문에 계신 말씀을 김병민 드리는 의원께도 거예요. 발언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백신 얘기 충분하게 했으니까 백신 얘기 말고 네. 다른 코로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증병상 확보가 잘 되지 않아서 코로나에 확진되고 나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 정도 상태면은 이제 곧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던 목소리가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있을 때 정치권이 신속하게 나서서 이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쉽게 이 코로나 확진 추세가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대로라면 언젠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진행될 수도 있고 여기에 따른 경제적 조금 전에
오신환 의원이 지금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 몸소 체험해 보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끄집어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은 올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살면서 진지한 고민들을 했는지 묻지 않은 재간이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추경 얘기하셨는데 추경으로 많은 돈들 재난지원금도 주고 여러 가지 돈들을 줬습니다만 저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돈 중에 하나가 휴대폰 요금을 지원했던 돈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이 558조인가요? 역대 유례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도 수십조가 늘어난 금액들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죠. 그럼 당장 그 편성된 예산 중에 1월 1일 긴급하게 사회적 멈춤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 임대료까지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이걸 건물주한테 강제할 수 없다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히 자영업자들의 삶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지난 국회 동안 있었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백신 얘기 이어서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신 공격적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다수의 국가들 중에서 백신을 빠르게 확보한 국가들은 자국의 인구수보다 훨씬 더 많은 백신의 양들을 선구매했죠. 대한민국 정부가 편성한 예산, 지금 4,400만 명분 얘기하지만 처음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3천만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장경태 의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해외 유수의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다소 안이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이라도 백신 확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여전히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본 예산이 다 내년도에 예산 심사가 끝나 있지만 예비비에 관한 문제부터 지금 당장 급하게 시작이 된다면은 다시 1월 들여서부터 추경 논의가 또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치권과 우리 국민들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 몇 달은 더 진행될지 모르는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을 조금 더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로 좀 총력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는 백신의 안전성을 좀 담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 혹시 백신을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구매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질책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관료들의 보신주의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지금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우리 관료 사회에서 그거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잖아요. 선구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미리 선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상시험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먼저 갔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싸니까 거기에 안전적으로 이제 먼저 선구매 계약을 한 거겠죠. 근데 파이자하고 모더나가 이렇게 빨리 삼상이 통과되고 이렇게 좋은 효능으로 접종이 시작되리라고 몰랐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 미스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결국엔 청와대가 정부적 판단들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야죠. 지금 싱가포르 그 총리가 국민들께 담화문을 발표한 걸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해가지고 싱가포르가 이제 접종을 시작하잖아요. 예? 자국민들을 위한 충분한 양들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분산시켜서 다 확보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만 결국에는 선구매 계약을 한 거죠. 1,000만 명의 분에 대해서. 파이자하고 모더나는 가격도 비싸고 공급의 유통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자기 직책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결정은 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걸 빨리 판단하고 했었어야죠. 아니 뭐 대통령이 백신 구매까지 다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걸 보고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받아들였어야죠. 뭐냐면 전문가들의 얘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 백신 구매에 대해서 다른 나라 접종을 시작하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왜 안 되나, 언제 수급이 되나, 언제 접종이 되지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존재하니까 야당이나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질책하고 비판하시는 거 전 다 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방역 전문가들이나 이 관련 라인에 책임을 지고 있을 분들이 이 상황을 몰랐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얘기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나왔고 어떤 루트,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 해외 능력이 더 뛰어난 데를 우선적으로 갈 거냐. 국내 자체 백신 개발을 할 거냐. 혹은 그 백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백신은 예방이고 치료제가 또 중요하니까 그럼 치료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준비할 거냐가 다 있었어요. 다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선택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보니 잘못된 선택이죠. 그때 이러저런 선택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 의원님 조금 더 지나면 그때 그 선택이 어찌 보면 신중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더 고통받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예,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래에 대해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여전히 코로나와의 전쟁 진행 중이에요. 이 전투 저 전투에서 조금 밀리고 힘들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사령관 나와서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투에서 이쪽 전선이 뚫렸는데 야당이라도 같이 가서 메꾸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단 매부터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실 상황이 아니고 저는 우리 저 방역 당국과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이 저 관료들이 그 꽤 긴 수기 끝에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나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저 이후에 책임을 질 것을 걱정해서 최종 결심을 회피하거나 안전한 라인만 따라간 것 아닌지도 저는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되짚어봐야 될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서 맨날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뭐 예산을 수립했는데 안 썼어? 이것도 있지만 예산보다 왜 더 많이 썼어? 이거 누가 결정한 거야? 이게 나와. 그래서 계속 국감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따지고 묻고 감사원이 또 따지고 묻고 하니까 관료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못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도 그러면 우리 국가 운영 긴급한 국가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되짚어볼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 다 주셨잖아요. 백신 확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 그리고 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만큼 더 점검해 가면서 국민 안전을 해치지 않은 선상에서 접종을 시작할 것. 그리고 이미 처음에 그 계획이 왜 3천만 명분이냐면 그 취약계층들 있잖아요. 어린이들, 그다음에 65세 노인들,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 임산부들 이렇게 우선적으로 마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방역 체계에서 그걸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 조금 확보하기 위한 뭐 돈 아끼려고 그랬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집단 면역이 60%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아까 말한 대로 11배에서 2배, 3배를 다 확보를 했잖아요. 이거 왜냐하면은 백신이 성공하지 못할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거 국민들의 생명의 문제고 피폐해진 삶의 문제거든요. 또 그리고 각 국가의 경제적인 문제도 수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판단들을 놓쳐버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제 탓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시간에는. 왜냐하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저는 당장이라도 백신이 들어와서 저는 빨리 맞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백신의 95% 효능을 통해 가지고 삶이 완전히 체인지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해 봐야 된단 말이죠. 분명히 저는 1월 달, 2월 달 되면 아까 말한 코로나 디바이드는 분명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거고 거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더 불안감은 네.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네. 정부가 12월 8일 날 발표했던 똑같은 얘기를 어저께 했잖아요. 그 얘기를 또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어떻게 아까 말한 6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다른 나라들처럼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뒤로 하고 그럼 백신 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